있는 공경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목동고 1학년에 국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제가 음악여고 출신이다. 고등학교를 좀 적어보고 왔는데요.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대치동에 있는 여고이다 보니까 우리 목동고 친구들이 하는 학업적인 고민이 되게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선생님 저 이제 내신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저 이제 수능 그냥 공부할래요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던데 저도 마찬가지로 딱 그 시기에 저는 심지어 지방으로 전학 갈까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한테 저 전주로 가면 안 돼요?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딱 오마주가 되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진명여고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내신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PT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봐주시면 제가 이제 목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강서구, 진명여고, 또 진명여고 2학년까지 맡고 있는데 목동고는 일요일, 제일 밤에 6시 반에 시작을 하고요. 여름방학 특강은 제가 문법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사회 특강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영역을 다 함께 마스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문법 영역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회로 정해보았고 2학기 중간고사는 이제 8월 11일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8회차로 저희는 내신을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어머니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길게 나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국어에 수학을 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애들이 너무 해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사실 앞에 한 3회차는 우리 친구들과 수능 공부를 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내신 2학기 때 필요한 내용을 당연히 공부를 하지만 그 안에서 더 꼼꼼하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수업은 이제 8회차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문법 특강은 7월 14일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학기의 전략법과 우리 친구들이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또 제 수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학기인데요. 2학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처럼 문법과 문학 그리고 화작 매체를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화작 매체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단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도 화작이 정말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놔야 하고요. 다 교과서에서 출제가 됩니다. 진명여고는 교과서 외에 프린트도 정말 많고 또 진짜 EBS 부교재까지 있어서 너무 힘든데 우리 목동고 친구들은 교과서만 딱 하나 공부하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가끔 프린트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더 지역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른 제가 강서구나 진명여고랑 비교해보면 훨씬 시험 범위도 적고 진짜 교과서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은 더 적지만 그만큼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많이 깨졌네요. 여기 봐주시면 제가 이제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을 공부했냐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여기 그냥 빨간 글씨만 봐주시면 됩니다. 현대문학과 작문을 공부했고 굉장히 시험 범위가 적었죠. 그런데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되니까 갑자기 시험 범위가 많아지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화법 그리고 문법까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 극과 고전 숙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당황을 했다. 너무 시험 범위가 많았다. 실제로 작년보다 한 단원이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체까지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께서 맡으셔서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셨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보건데 작년과 이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이렇게 문법, 음음 변동 파트 무조건 들어갑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현대문학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킬러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전문학. 이거 우리 친구들이 아직 고전 수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좀 당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전문학도 봐주면 좋겠지만 일단 저는 4회차 동안 문법을 좀 위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동고 친구들, 제 수강생들 중에서 아직 문법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일단 현대문학을 마스터를 해놔야 고전문학도 마스터가 되거든요. 현대문법, 고전문법이요. 그래서 현대문법, 음음 변동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주시면 문법, 음음 변동을 좀 이렇게 변형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글 맞춤법 단어는 음음 변동을 알아야 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품사, 문장 성분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 시험 범위로 품사와 문장 성분이 안 나왔지만 그럼 공부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알아야 한글 맞춤법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2학기 기말고사에는 현대문학과 또 문법, 가장 어려운 단원이죠. 국어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국어사가 특히나 이 신사고 교과서가 정말 지역적으로 많은 내용이 선지가 또 실려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중세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법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특강을 짜고 왔고, 여기 봐주시면 이제 1학기 중간부터 2학기 기말, 2학기는 제가 이제 예상을 한 부분인데요. 문학은 당연히 중간중간 다 들어가고, 이렇게 문법이 2학기에는 정말 중요하게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과 첫 시간에 의문 변동할 거고요. 중3 때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내신을 챙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아까 한글 맞춤법만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학교들이 대부분 한글 맞춤법을 하면서 똑같이 어문 규정 안에 표준 발음법도 함께 출제를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강서구 시험 범위가 한글 맞춤법만 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교과서, 부록 이러면서 표준 발음법을 같이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의문 변동 배웠으면 표준 발음법 당연히 배워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위 회차로 이제 나눠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 3회차는 품사와 협해서 단어의 형성과 유형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단어의 형성과 유형은 2학년 때 시험 범위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목동고는. 그렇지만 다른 학교들은 다 1학년 때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6월, 9월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이거를 알아야 어느 정도 한글 맞춤법도 이해가 될 것이고, 또 이 국어사 단원으로 가는데 좀 도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사 단원은 정말 꼼꼼하게 우리 친구들과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문법 영역을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냐,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출 분석입니다. 자, 이 기출은요, 모의고사 기출 당연히 포함되고요, 또 학교 기출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 수능형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데, 특히 목동고에서는 고1에서 고3 모의고사 변형 문제 출제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3 모의고사가 제일 많이 출제돼요. 여기 봐주시면 4월 고3입니다. 이거는 학평인데 그냥 평가원 문제도 아니고 그냥 교육청에서 낸 평가인데,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선생님이 내시기도 하고요. 작년 2학기 중간고사이고요. 다음으로 수능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문제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부분이 이 선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능 문제까지 풀어봐야 한다. 진짜 네 공부 문법 진짜 너 언어와 매체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너 수능 문제까지 지금 풀어봐야 돼 라는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수능 문제를 주고요, 모든 고1부터 고3, 학평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는 거죠. 6월 고3 문제인데 이것도 똑같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목동고는 일단은 고3 모의고사까지 수능까지 확실히 공부를 해놔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내신형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2024년의 경향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험을 한번 시험지를 봐주시면 한 번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 우리 친구들 당황하게 이렇게 몇 개인지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갑자기 나왔고, 또 여기 답을 다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사실 우리 목동고 친구들이 서술형이 없긴 하지만 객관식에서 좀 판가름을 내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하신 것 같은데, 좀 이거 이렇게 좀 약간 진명여고 스타일로 이렇게 많이 내셔서 우리 친구들이 수능형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신형 문제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우리 친구들과 제 교재에도 뭐 예를 들면 수능형 문제를 변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두 고른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1번 기억, 이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저는 다 단답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풀기 싫어하지만 제가 여기서 모두 고르시오 단답형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꼼수를 못 써요. 그러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디귿이 애들이 헷갈리는구나 해서 디귿만 오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내신형 문제까지 제가 이제 문법을 풀리고 있고요. 여기 봐주시면 아까 잠깐 나왔죠. 2015년에 고3 문제인데 그게 출제가 되었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정말 10년 전 문제까지도 가져와서 EBS 교재까지는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국어 문법은 한 단원에 대해서 한 300~400문제는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물론 다 풀어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워낙 여학생들은 문제 많이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만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간단한 문제임에도 저는 이렇게 다 제 교재에서 적중을 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학 영역인데요. 문학 영역이 이제 우리 마찬가지로 아까 문법처럼 내신형 문제 그리고 수능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를 문법적으로 똑같이 풀어야 해요. 근데 여기 봐주시면 내용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목동고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중학교에서 나올 법한 이런 거 마련에 2번 가냐 3번 가냐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 어떻게 대비해요? 그냥 네가 지문 확실히 읽어놔. 네가 지문을 확실히 분석하면 돼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목동고 친구들은 특히나 시험을 딱 받았을 때 뭘 먼저 풀지를 좀 생각을 해놔야 하고 제가 이런 스킬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긴 지문 문제가 문제죠. 정말 여기 봐주시면 지문을 빠르게 읽는 스킬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친구가 이제 작년에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다 맞은 친구예요. 근데 봐주시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밑줄이 쳐져 있거든요. 제가 이런 게 가끔 이제 친구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걸 보면 다 쳐져 있어요. 근데 영어도 그렇더라고요. 영어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딱 여기서 뭐가 문제 나오겠구나 이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지문이 나오지만 얘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죠. 빨리 읽는 친구가 아닌데도. 그래서 이런 스킬을 저는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강조를 하고 제가 많이 연습을 하고 이 지문도 줘보고 저 지문도 줘보고 하면서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긴 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보기가 길게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형 문제 중에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선생님이 가져오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목동고는 특히 이제 고3 선생님이 갑자기 고1 선생님으로 내려오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다 공부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도 아니고 예비 시행인데 이걸 가져오신다거나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번 2024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는데요. 최척전에 외부 지문으로 김영철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동고 기출을 많이 풀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동고에서 2020년에 나왔던 그 똑같은 보기를 똑같이 내셨어요. 2024년에. 자, 이거 한 번이라도 모의고사로 한 번이라도 자기가 연습을 해봤다면 정말 시간이 많이 단축됐을 거예요. 사실 최척전에서 김영철전이 나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게 엄청난 연관이 있는 작품이 아닌데도 선생님들께서 그대로 변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하고요. 여기 봐주시면 제가 학원식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1대 다에 학원식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1대1로 만났을 때 얘가 진짜 뭘 원하는구나, 얘는 이 문제가 더 원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대1로 과외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을 이용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답 노트입니다. 제가 7주차, 8주차에 걸쳐서 우리 친구가 틀린 부분을 다 체크해놔요. 그리고 이 개별의 학생에게 맞는 문제들을 또 제공하고 그 친구들이 틀린 문제를 다 이렇게 인쇄를 해서 제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약간 소장 가치가 있는지 계속 다시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험 직전까지.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작업인 게 제가 그냥 문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정말 시간이 단축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거를 또 한 번 변형하고 우리 친구가 혹시나 답을 기억하고 있진 않은지 그걸 이제 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변형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오답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시간을 단축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학생들이 또 좋아하는 게 직접 모의고사인데요. 제가 솔직히 다른 학생들은 또 3회로 그냥 끝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목동고는 특히나 이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4회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목동고의 기출, 여기 봐주시면 목동고의 기출도 있고요. 목동고의 기출이 없다? 그럼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학교 기출이라도 가져와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시험지를 정말 푸는 것처럼 내가 진짜 실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풀 수 있게 하고요. 또 한 회는 추가로 배부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 당일 아침에 풀어볼 수 있도록 또 디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중 클리닉인데요. 제가 이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정말 많은 정말 유명하신 선생님들 수업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때마다 조금 약간 화가 나고 답답했던 게 나는 이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러 간 건데 왜 조교 선생님이 내 질문에 답을 해주지? 이거 다 대학생 과외인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가 강사되면 내가 다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조교 선생님 없이 제가 교재 제작부터 어머니들 상담 그리고 심지어 클리닉까지 제가 주 3회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을 나눠서 제가 직접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모르는 부분이 뭔지 알 수 있고 또 수업 시간에 그걸 녹여서 다른 학생들에게 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하는 강사이고 24시간 질문 채팅방인데 이거는 12시이지만 새벽 5시에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봐주시면 새벽 5시 27분에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 어떤 학생이 이제 여학생이 목동고의 학생이었는데 이제 제가 막 수업 시간에 야 너 어차피 공부 안 할 거잖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긁었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이제 그날 새벽에 공부를 하고 저 한다면 하는 여자입니다 하고 이제 5시에 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너 학교 가는데 이제 잠도 못 자고 간다는 거예요. 국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딱 시험이 끝나면 저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제일 먼저 시험지 보내주고 그럴 정도로 정말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강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들께 이제 소견서도 보내드리고 있고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에 100점이 유일하게 나왔는데 저희 반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정말 꼼꼼하게 가르치는 강사이고 또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진짜 한시도 기다리게 하지 않고 바로 줍니다 정말. 그래서 너 잠깐 기다려봐 하고 이제 갖다 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진짜 진심으로 우리 친구들을 대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국어에서 모든 학생들이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